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어요. 정보처리 필기 2회 필기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 제가 그 지난 공지사항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좀 시험지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월하게 문제 복원을 끝낼 수가 있었다.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저 진짜 오늘 한라대학교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한라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문제집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문제 촬영할 데도 없어. 1회 시험에서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어떻게 촬영할 데도 없었는데 두 분이 저한테 문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두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 자, 어쨌든 그 문제지 보면서 제가 오늘 봤는데 1과목부터 저도 5과목까지 풀어야지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해드리니까 1과목부터 풀고 있었어요. 야, 1과목 어렵네. 2과목은 괜찮네. 3과목? 뭐 이 정도면은 쏘쏘하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80점 이상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근데 4과목을 딱 풀려고 딱 보니까 와, 이거를 뭘라고 이렇게 냈지? 5과목을 봤더니 지옥이더라고, 지옥. 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높은 점수로 맞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합격 점수 60점 넘기기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꽈락 넘기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과목에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 물어보는 문제였죠. A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 A가 아스키 코드로 65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1을 했어. 이 캐릭터 변수 선언해놓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은 65에서 6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B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A라는 문자가 65라는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개발하면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0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발하면서 A가 65라는 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컴퓨터를 배울 때 C 언어를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배울 때 아스키 코드, A가 아스키 코드로 65야 라는 걸 배웠지 그 이후로 완전히 잊고 살았어. 제가 언제 한번 흘리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A라는 게 아스키 코드로 65인데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네? 뭐 이게 살아가면서 쓸 데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좀 쓸 데 있는 것들,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A가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거 전혀 쓸모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보다는 요즘에는 유니코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문제를 내면은 좀 그렇죠. 뭐 공단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1회 시험에 너무 많은 합격자가 나왔어. 공단에서 1회 시험을 냈는데 그쪽도 그렇게 많은 합격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원래 1년 중에서 1회 시험이 가장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합격자가 나왔다.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는 합격자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합격자 숫자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2회에서 죽어라 하고 냈을 수도 있어요. 뭐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정말 좀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부를 했어도 그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좀 불합격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합격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도 정말 어려웠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합격했다고 막 인증하고 막 그랬는데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좀 적어졌으니까 응시자 수도 적어졌고 그리고 합격자 수도 2회 시험에서는 많이 떨어졌을 거다. 공단 입장에서 합격자 수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3회에서는 좀 쏘쏘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랑 같이 3회 시험 필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실기가 있고 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진행되는 거는 실기 쪽이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그 강의는 다 찍어놨고, 본 강의 실기 쪽은 여러분들 본 강의를 쭉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따로 정리할 거는 프로그램 언어 쪽을 조금 특강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강으로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에서는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거다. 이번 필기 시험을 봐도 그렇고 프로그램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전 실기 시험도 그렇고, 이전 실기 시험에서 이상한 문제들 많이 나왔으니까 스트럭처도 나오고 포인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실기 쪽에서 프로그램 특강을 조금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을 아무래도 조금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근데 쉬워요. 좀 쉽다고 하면 니는 개발자니까 쉽다고 하지 야! 이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첫 번째 특강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 할 거거든요. 제가 머릿속으로 지금 막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데 첫 번째 특강에서는 최대값 구하는 걸 할 거예요. 그 최대값 구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분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실기에서는 요런 쪽을 좀 강화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기술 용어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쪽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네트워크 쪽 용어들 많이 나오니까 신기술 용어 쪽 정리해서 여러분들 실기시험 2회 실기시험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필기시험 3회 필기시험 있잖아요. 자, 3회 필기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 다 끝났잖아요. 기출문제 다 끝났으니까 이번 기출문제 빼고 이번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거고, 그 기출문제 외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거고, 아마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거다. 중요한 것들. 그렇다고 그것만 봐서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40점대 요 정도 맞힐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본강에서 해야지. 본강에서 여러분들 본강을 다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저랑은 특강 같은 형태로 필기에서 용어들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로 일단 40점, 50점, 40점, 50점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들로 60점대 맞춰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본강의로 70점대, 80점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부분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저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있는데 1과목하고 2과목하고 5과목, 얘가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리고 4과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다가 네트워크에다가 운영체제에다가,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가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5과목에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고 운영체제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도 CQ OS 5과목에서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다 얽히설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그리고 2과목에도 데이터베이스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1과목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예측해서 뭐 할 건데? 다음 시험에 그렇게 똑같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거 예측해가지고 몇 문제 나왔네, 이거 무슨 통계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출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다음 시험에 우리가 다음 실기시험, 다음 필기시험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대신 문제풀이는 다 해드려야죠. 문제풀이는 다 할 건데 문제풀이는 다 할 거고, 이런 건 안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실기시험과 다음 필기시험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할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평, 전체적인 이번 2회 시험 총평을 내게 되면은 정말 어려웠다.
정말 어렵게 낸 문제고 만약에 제가 가서 풀었어도 100점 맞을 수는 없었어요. 송경진 선생님이 오셨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정말 누가 와도 100점 맞기는 힘든 정말 고득점 하기는 힘든 그런 문제들이었으니까 너무 불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3회 필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3회 필기에서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2회 실기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죠. 한 번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필기에서 나왔던 것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필기하고 실기하고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부터 실기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용어들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전부 다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 문제당 외우는 거 실기에선 절대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전에 1회 실기에서 문제풀이를 쭉 진행을 하면서 OSI 7계층 막 그려놓고 TCP/IP 4계층 막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토콜들 막 썼거든요. 거기서 그냥 문제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설명에 있는 ARP라는 거 1번의 문제가 ARP였어. 자, ARP라고 하는 게 1번으로 딱 출제가 됐어요. 지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다 외웠다고 해서 이런 것들 맞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험에 정리해 놓았던 거 실기시험 대비해서 문제풀이 해놨던 거를 문제답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암기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2회 실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난이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회 실기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공지사항 형태로 총평을 좀 찍어봤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어려운 시험 여러분들 보시느냐고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조금 어제 불금 못 보내셨으니까 불토를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 대비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부터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실기시험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텀을 뒀다가 필기시험 저랑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필기도 따고 실기도 따고 한 번에 합격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도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들 취득하고 나도 저한테 가끔 메일도 보내고 자유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 그래가지고 소통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발자니까 혹시라도 개발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업무하면서도 뭔가 모르겠다. 프로그래머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한번 회의할 때 와주시면 안 돼요? 가드릴게요. 가서 제가 프로그래머하고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처리 기사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혼자 냅다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온 정보처리가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강의 듣고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험 보시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는 발 뻗고 푹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필기시험 진행하시냐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